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제가 인트로에다가 제 방송은 테마주를 중심으로 한 단기 또는 단기 수익 매매를 주제로 하고 있다고 인트로를 좀 바꿨습니다. 또 이제 중장기 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좀 불만을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뭐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보다는 다른 방송이 좀 잘 맞으실 테니까 찾아보시면 도움되는 방송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 방송은 철저하게 단기 및 단기 스윙을 주제로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코스피는 0.11% 상승 강보합 마감은 했는데, 제가 목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자체가 바닥 찍고 요 구간대처럼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가 갭을 1% 이상 뜬다 그러면은 오늘은 음봉 마감할 확률이 상당히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갭이 뜰 때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구사를 하시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추세는 상방으로 완전히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좀 앞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물론 뭐 등락은 있겠지만 추세는 계속해서 상방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코스닥도 전 저항대가 한 요정도쯤에 있고 770포인트, 코스피도 곧 있으면 여기 전 고점에 다다라 있죠. 그래서 코스피도 여기 저항대, 코스닥도 요 저항대에 동시에 비슷한 시점에 좀 도달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 시장이 이 저항대에서 어떻게 좀 흐름을 또 만들어 가는지랑 또 옵션 만기일이랑 같이 보면서 포지션을 좀 잡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코스닥이 요 저항대쯤에 뭐 이번 주 중반이나 후반 정도에 아마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비중 조절을 좀 해놓고 가야겠다라는 판단, 혹은 강하다, 이거는 바로 뚫어낼 수 있다, 뭐 이 둘 중에 하나의 판단을 내려서 저희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 조절을 좀 해 나가야 되겠죠. 내가 계속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 나가는,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비중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놓고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의 고민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이제 뭐 테마주나 그날그날의 어떤 시장 중심주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 혹은 단기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혹시라도 장은 지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좋고 장이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수익이 쉽게 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 좀 빠져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저도 제 매매만 하고 뭐 리딩반 매매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주식하는 동료들,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 지금이 장이 어떤지, 뭐 좀 쉬운 장인지 나쁜 장인지 어려운 장인지 이런 것들을 대충 알기 때문에 내가 장세가 어려운 거 반면에 잘하고 있구나, 혹은 지금은 남들 다 좀 쉽게 수익 내고 있는데 나만 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말 쉬운 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 자체가 그냥 뭐 누구나 웬만하면 너무 그 엇박자만 타지 않는 이상 상당히 수익 내기가 쉬운 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한 121선 안착하고 나서 지금 요 정도 상승마디에서는 사실상 지수는 아주 뭐 좋은 상승을 보였지만 이 장세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지수 안에서 매매를 하기에는 그렇게 또 쉬운 장세는 아니었다. 그리고 뭐 단기나 뭐 단기 스윙이 아니라 뭐 스윙이나 좀 긴 스윙이나 중기 투자 하시는 분들도 지수 오른 거 대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 좀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확실히 좀 매매하기가 쉬운 장은 맞았고요. 다만 최근에 한두 달 정도의 지금 장세는 아주 그렇게 쉽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장세는 아니에요. 단기 매매하기에. 혹시 시장은 좋은데 나는 뭐 수익을 너무 못 내고 있어서 좀 좌절감에 빠져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괜찮다고 다독 거려 본인을 다독 거리시고, 지금 어떤 장세인지, 어떻게 내가 좀 박자를 맞춰가야 될 것인지, 잘 좀 고민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고, 장이 좋다고 해서 자꾸 공격적으로 매수 타점 잡지 마시고요. 남들보다 한 타점 보수적으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안전한 자리에서 좀 타점 찾아가는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 타점도 마찬가지로 장이 좋다고 해서 막 길게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본인이 원래 하던 스타일대로 기계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박자가 맞아가고, 때론 큰 수익이 오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최근에 주변에서 매매가 좀 많이 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그 고민들이 저한테 많이 들려와서 또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좀 많이 본인이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리딩반이랑 함께 하세요. 저희 리딩반은 최근에 뭐 4월 달도 수익을 많이 냈고요. 5월 달도 수익을 많이 냈고, 6월 달도 그냥 꾸준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리딩반 매매한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부강약품을 오늘 반등 때 익절을 하고 나왔고요. 일단 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테마주로서 나올 수 있는 파동은 사실상 다 나온 겁니다. 얘가 첫 파동이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파동이 나왔고, 세 번째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그냥 전형적인 세 번째 파동의 고점 구간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의 테마의 어떤 그 테마주로서 큰 시세를 내는 과정은 한 파동 나오고 두 파동 나오고 3파동 때에서 오버슈팅 나오고요. 여기서 고점을 찍고, 좀 강한 종목들은 쌍봉까지 이렇게 좀 만들어준 다음에, 쌍봉 혹은 쌍봉 좀 모자라게라도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죽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장세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을 아마 테마의 대장주에, 혹은 테마가 아닌 개별 종목이라도 대시세를 내는 종목들의 어떤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강약품도 3파동 나왔고요. 여기 꼬리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쌍봉까지 찍었고요. 근데 얘는 사실상 여기서 죽어야 되는 흐름이 맞아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여기서 다시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모든 답은 재료에 있습니다. 재료. 보통의 테마주나 대장주들이 대시세를 내고 나면 재료가 소멸하면서 이렇게 죽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재료가 계속해서 살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파동을 3번을 만들어내고, 원래는 죽어야 되는 구간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저도 이 구간 안에서 얘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기간 조정으로 횡보를 하다가 그냥 뭔가 좀 코로나 테마주 전체적으로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죽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판단은 했습니다. 다만 제가 부강을 좋게 봤던 거는 지금 임상 중에 있죠. 임상 중에 있고, 최근에 보면은 뭐 일양약품 다시 일양약품을 필두로 해서 코로나 치료제 쪽 테마가 다시 완전히 살아났죠. 그래서 저희도 부강약품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가 금요일날 좀 일양약품이랑 같이 치료제 쪽들이 급등을 좀 보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일양약품은 상한가를 두 번째까지 들어갔고, 금요일은 상한가가 아니었고 장대 양봉이 이틀간 뽑아졌고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 일단은 이 전체적인 차트에서 강력한 저항대는 3만원이라고 보시면 됐었고요. 금요일날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인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저항대라고 보시면 맞죠. 그래서 금요일날 여기 직전 고점의 저항대에다가 종가를 딱 갖다 놨기 때문에 저희도 정리를 할까 홀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굳이 정리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다. 거기다가 치료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시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위기상 봤기 때문에
뭐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미국장이 좀 많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오늘 아마 시가 갭 상승 시작할 거라고는 봤고요. 갭이 뜬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올지 시세를 조금 주는 모습이 나올지 에 대한 판단을 오전장에 이제 뭐 오전 흐름 보면서 했어야 됐고요. 일단 갭 띄우고 살짝 반등이 나올 때 절반을 저희가 익절을 하고, 다만 제가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아주 긴 장대 양봉을 뽑기는 힘들다라고 좀 보는 종목이었어요. 왜냐면은 종목 자체가 저희도 오래 지켜봤지만 정말 무겁습니다. 이때에 비해서 어떤 이때의 시세를, 이 무거운 종목이 이때의 뭐 10% 이상 20% 이상의 초급등이 나오려면 얘는 뉴스 없이는 힘듭니다. 근데 지금 얘가 뉴스로 뭐 금요일이나 오늘 반등이 나온다기보다는 뭐 이제 짜잘한 뉴스도 있긴 했지만 얘를 급등을 시켜줄 수 있는 뉴스는 결국에는 이제 임상 관련 뉴스거든요. 근데 그런 임상 관련 뉴스 때문이 아니라 그냥 치료제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가는 거였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단기 반등으로 죽을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종목도 너무 무거워서 보고 있으면 예전에 그 파미셀 보는 것 같아요. 파미셀 이때 직전 고점 돌파할 때 모습이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정리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 뭐 일양약품이 계속 시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얘도 금방 떨어지진 않죠. 근데 종목이 너무 무겁습니다. 얘는 뉴스가 좀 있어줘야 아마 이 전고점 돌파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잘 수익을 부강약품은 내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니커 FNG를, 얘는 이제 미국 육류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수혜로 닭고기 관련주였죠. 그래서 저희가 요날 장중에 좀 매수가 되어져서 종가 부근에 사가지고 한 5%까지 수익이 났었어요. 5%까지 수익이 났었는데 저번주 금요일날 요렇게 좀 가주는 모습을 상상을 했는데 좀 밀리면서 도지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월요일날 좀 밀릴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좀 오늘 장을 봤고요. 저희가 1,400원, 350원, 400원쯤에 매수가 들어갔는데 일단은 좀 흐름이 하루 더 눌리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무엇보다 재료가 뭔가 좀 다시 살아나기보다는 조금 재료가 죽는 느낌이 들어서 얘는 그냥 본절 뭐 조금 좀 잘 매수하고 잘 매도하신 분들은 뭐 조금 그냥 점심값이라도 익절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 리딩반은 두 종목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역시 또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들이 상당히 강했고요. 대장은 이제 당연히 일양약품인데 오늘은 좀 오바죠.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사실 이건 조금 오버슈팅이다라는 생각이 강하고요. 저는 사실 오늘 장중에 좀 이렇게 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상한가 들어가길래 야 이건 조금 오반데라는 생각 사실은 좀 했었거든요. 역시나 시간에서 좀 풀리는 모습이고요. 치료제 관련주 쪽은 아마 내일 오전 오늘 오후가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만들어진 시세의 고점이 될 수 있겠다. 또 앞으로 뭐 하루 이틀이든 이틀 3일이든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고 이제 또 다시 다른 테마 쪽으로 순환매가 돌겠죠. 치료제 쪽은 이제 뭐 추격 매수가 아닌 조정을 기다리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래서 오늘 치료제 좀 피크 찍은 것 같고 그 다음 순환매가 좀 어디로 돌까 저도 고민을 좀 하면서 일단 뭐 저희도 종가 베팅으로 몇 개 들어간 건 있는데 아까 방금 시간회를 보니까 드론 관련주 중에 이제 대장이었던 네온테크가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네요. 이렇게 되면 내일은 당연히 드론 관련주가 오전에 주도 테마가 될 것 같고요.
드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드론 이제 택시 상용화에 대한 재료로 일단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드론 관련해서 저도 정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반짝하고 죽을 테마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제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반짝 테마가 아닌 조금 그래도 충분히 지속성이 있어줄 수 있는 테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드론 테마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말씀 덜 드렸던 게 유한양행인데요. 재료 자체는 저는 뭐 상당히 좋다라고는 봤는데, 유한양행이 투자한 미국 신약 개발 회사인 소렌토 테라퓨틱스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가 이제 전임상 결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완전히 억제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전임상 이제 보통 이제 그 동물 실험 말하는 건데, 요 재료로 좀 많이 좀 띄우네요, 종목들을. 네, 사실상 뭐 전임상은 뭐 이미 지금 뭐 임상 2, 3, 3상 하고 있는 데도 많은데, 전임상은 조금 약하지 않나, 재료로서는. 근데 뭐 세력이 띄운다면 띄운 거기는 하지만 우리는 뭐 기준은 잡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재료도 재료지만 일단은 좀 유한양행이라는 종목 자체가 워낙 좀 무겁고요. 얘가 특성이 호재가 좀 나오면 깔끔하게 양봉 마감한 적이 거의 없고, 갭 띄우고 밀리거나 좀 아무튼 시세를 좀 그 유지를 시켜주는 특성이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은 이때도 딱 봐도 뭔가 재료가 호재가 있었던 것 같죠.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 기술 수출이었던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뭔가 좀 파동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시세를 내는 종목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호재가 나오면 띄우고 죽는 그림이 너무 많았어서, 유한양행은 저도 그냥 장중에 지켜만 좀 보고 있었고요. 그렇게 되고, 태고사이언스 뭐 이제 세포치료 관련해서 상한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중에서는 가장 깔끔하게 잘 닫았어요. 근데 거래가 300억대여 가지고요. 일단은 며칠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매운동 관련주도 뭐 며칠 하루 이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제 지금 뭐 좀 조정 중에 있는데요. 계속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나미가 단기 과열이 풀리면서 또 뉴스 뭐 한일 갈등 고저 이런 식으로 또 분위기 만들어 가지고 반등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미중 갈등 문제도 아직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뭔가 뉴스 확 이렇게 언론 통해서 분위기 조성하면서 시세 한번 줘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언론 확 죽이면서 조정 구간 들어가고요. 근데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때는 남들이 또 쳐다보지 않을 때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하는 항상 매수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주식을 하시다 보면 뭔가 누가 봐도 사고 싶은 자리들, 누가 봐도 사고 싶은 모습을 보이는 그 주가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자리에서 가는 경우보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자리들에서 저가를 만들고 반등이 나오거나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단기 매매할 때도 당연히 호가창만 보고 있으면 뭐 이렇게 돈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편하잖아요. 주가라는 건 올라가고 있을 때 마음이 편합니다. 반대로 주가는 내려가고 있을 때는 더 내려갈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매수하기가 어렵죠. 근데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수익은 마음이 불편할 때 매수했을 때 수익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냥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팁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뭐 이제 드림텍 최근에는 이제 대장이었는데, 뭐 물론 드림텍이 최근에 대장은 맞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대장이라고 하면 진단키트에서는 시젠이죠. 뭐 시젠은 제가 방송에서 너무 많이 언급드렸어서
얘는 뭐 이쯤 가격대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딱 또 지지받고 일단은 돌림이 나왔고요. 다행히. 얘가 이때도 뽑고 난 다음에 큰 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쌍바닥 만들면서 기간 조정을 거의 한 달 동안 거친 다음에 시세를 한번 냈었고, 이번에도 이때 시세 한번 뽑고 이런 식으로 지금 쌍바닥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안에 있죠. 얘는 12만원이 아마 상당한 이 시즌이라는 종목의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 12만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랑 맞고 먼저 돌파 실패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희도 뭐 시즌 가지고 있는데요. 이 12만원 정도까지 일단 좀 보고 저항 여부에 따라서 좀 정리를 할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뭐 두산마켓이랄지 퓨얼셀 비롯해서 인프라도 그렇고요. 좀 이쪽도 반등이 좀 나왔는데 재료랑 같이 뉴스랑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조금 최근에 한물간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 디지털 화폐 쪽이랑 뭐 5G 쪽이랑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 그 다음에 언택트 뭐 헬스케어 원격 진료, 뉴딜도 약간 좀 한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엄청 핫했다가 지금 좀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최근의 트렌드가 저번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비가 트렌드입니다. 야, 이 테마는 이제 죽었다, 갔다라고 생각되면 끝 구간에서 다시 살아나고 올라오고요. 이런 게 좀 반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쉽게 좀 많이 거래도 너무 많이 감소하고 지금 이 테마들이 다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지만 쉽사리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북주는 굉장히 좀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저희가 뭐 저번주 금요일날 이렇게 아난티도 만들어놔서 상당히 괜찮다라고 봤는데 주말 동안에 좀 악재가 있었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지금 뭐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좀 악재가 있어서 조정을 다시 받게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가 얘는 아주 지루하게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있다가 좀 뭔가 좀 극적으로 상황이 반전이 되는 이슈에 따라서 상승 흐름으로 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좀 뉴스가 발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아주 그렇게 매력적인 흐름은 뭐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냥 조금 지치게 계속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다만 또 반대로 웬만큼 악재에서는 뭐 지금 다 견디고 이 흐름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가 아니고서야 이 또 1만원이라는 가격대를 깨지 않고 좀 유지해주는 종목이라서 1만원이라는 기준가, 이 아난티라는 종목의 기준가를 중요한 지표로 좀 삼고 트레이딩을 해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저번주 뭐 금요일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개인들이 사랑하는 종목 DPC랑 남선알미늄, 뭐 이낙연 관련주 남선 있고요. 그 다음에 빅히트 상장 관련해서 DPC 있는데 또 다시 조금씩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 얘네도 저도 계속 주목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심 종목으로 좀 특이하게 보고 있는 종목 하나가 국일제지인데요. 저희는 한번 털렸어요. 얘가 지금 박스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혹시 오래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몸에서 사리가 나오셨을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박스권 놓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가 고점이라고 치고 한 번, 두 번 돌파를 실패했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도입니다. 이번에는 뚫어줄지 어떻게 될지 저 좀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차바이오텍도 지금 좀 보고 있죠. 이때 사실 뭐 전혀 상한가를 갔던
호재에 대해서 뭐 직접적 연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개파라 크게 나온 다음에 일단은 3일간 여기서 행보하다가 이 행보하는 박스권을 좀 뚫어서 종가상 뚫고 안착이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뭐 완전히 이런 식으로 상한가 갔던 종가까지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기를 기대하긴 좀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정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관종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